100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 꼴 x 세제곱의 그래프와 x축과 직선 x 이퀄 1로 둘러싸인 부분이 S1이고요. 자, x 세제곱의 그래프와 x 이퀄 1과 y 꼴 k 세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S2라고 할 때, 이 S1과 S2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이 상수 K의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K는 1보다 큰 범위에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0에서 1까지의 X 세제곱의 dx를 처리하면 되고, S2를 구할 때는 자, 교점이 1에서 요점까지죠. 그럼 이 점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교점을 찾아보면 y 값이 얼마가 되는 k 세제곱이 되는 바로 x 값을 찾으면 되니까 y가 k 세제곱이 되려면 x 값은 바로 무엇이 된다? k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S1이 어떻게 0에서 1까지의 x 세제곱 dx가 바로 S1이 되고 S2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k까지겠죠. 1부터 K까지의 위에 있는 그래프가 K의 세제곱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X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을 적분한 값이 바로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인데요. 이 풀이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선생님이 별이라고 한번 해보면 S1과 S2가 넓이가 같다는 말은요. S1에다가 별의 넓이를 더한 거와 S2에다가 별의 넓이를 더한 것도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러면 이 S1과 별의 넓이를 합은 바로 y 이퀄 x 세제곱을 0에서 k까지의 넓이가 되니까 0에서 k까지의 x 세제곱 dx가 되겠죠. 그러면 S2와 별을 더한 것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가로가 얼마가 되죠? K가 아니죠. K-1이죠. 가로는 K-1이고 세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높이인 K 세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좌변은요, 0에서 K까지인데 x 세제곱은 4분의 x 4제곱이 되죠. k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k만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1에 k 4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얘가 바로 누구랑 똑같다? k-1에 k 세제곱을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k는 1보다 크잖아요. 0이 아니죠. 따라서 자, k 세제곱으로 약분해버리면 남는 것은 4분의 1k와 우변에는 k-1만 남으니까 양변을 4배 해버리면 k는 4k-4가 되어서 바로 3k가 얼마가 된다? 4가 되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식을 이용해도 K값은 얼마가 당연하게 나온다? 풀어보면 3분의 4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푸는 방법보다는 이 요 별의 부분의 넓이를 S1에도 취해주고 S2에도 취해준다면 각각의 바로 넓이를 구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0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와 1차 함수인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이죠. 그럴 때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G1-F1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GX와 FX를 모두 다 추론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G1-F1이니까 우리는 GX-FX를 추론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3차 함수와 직선이 지금 0과 2와 4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 fx를 추론할 수가 있죠. 어떻게 추론하나요? 교점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교점이 0과 2와 4니까 어떻게 추론하면 된다? x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3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p라고 할까요? 그럼 p는 양수겠죠. 근데 이 교점으로 추론한 것은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gx하고의 바로 교점 추론입니다. 이 뒤에 부분에 무엇을 gx를 추가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p의 값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gx-fx를 알 수가 있나요? 바로 gx-fx는 자, 어떻게 fx가 이항하고 이 식 자체 px에 x-2, x-4가 바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G1-F1이잖아요. 그죠? 그럼 X 자리에 1만 대입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P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P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P의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P는 바로 이 넓이 2를 아직 이용 안 했으니까 이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P의 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함수와 바로 GX 1차 함수하고 교점을 보니까 0과 2가 4 어떻습니까? 간격이 똑같죠. 그 말은 바로 이 x 이퀄 2가 이 3차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한쪽 부분만 넓이를 구할 때 바로 무슨 공식을 쓰자? 바로 4사 공식을 쓰면 된다고 했죠. 한쪽만의 넓이가 바로 4사 공식이니까 4의 4가 되겠죠. 4사 공식. 요 교점의 차는 2와 4의 차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 p예요. 따라서 절대값도 p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되어라? 2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얘가 16이니까 4분의 16은 4가 되어서 4p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p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정답은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x는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바로 2분의 1인 바로 3차 함수가 되고 자 직선만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주면 함수 추론이 끝나는데 맞죠? 요 직선은 기울기가 바로 m인 직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니까 그죠? 따라서 이 mx는 이 gx는 mx로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찾아도 G1과 F1의 값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1003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교점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부터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넓이만 찾으면 되니까 바로 교점을 찾아가면서 그래프의 생김새를 대강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위아래만 찾으면 되니까요.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 주면요.
x 세제곱에 이 마이너스 x 제곱을 어디로 연립했다고 생각하면 이항하면 플러스 x 제곱이 되니까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1을 대입하면 0이죠. 따라서 얘는 x-1을 무엇으로?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을 만들려면 x 제곱이 필요하고요. 자, 3x 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와 x가 곱해서 4x 제곱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4x가 필요하죠. 그러면 4x 제곱과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3x 제곱이 되겠네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근이 1 하나와 마이너스 2에서는 무엇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1에서는 교차하면서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는 자, 접하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계략적인 형태만 알면 되니까 먼저 그리기 쉬운 2차 함수부터 먼저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어떻습니까? 0,2죠. 0,2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데 1에서는 교차하면서 만나고 이 마이너스 2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차 함수와 접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이렇게 접하면서 만난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증가할 때는 1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X축, Y축까지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무엇을? 3차 함수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교점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해서 2차 함수 이 식에서 이 3차 함수를 빼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요 2차 함수를 이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2차에서 3차를 빼줘야 되니까 반대로 넘어간다는 말은 이 식 자체만 이것은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무엇을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를 무엇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정적분 처리한 것이 바로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에서 누구를 뺐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를 빼앗는 식이 되죠.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3차 함수가 아래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준 식이 바로 이 3차 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피접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x가 되겠네요. 1을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2를 넣는 값만 빼면 되니까 자, 1을 넣는 값과 마이너스 2를 넣는 값을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니까 보호 조심해서 플러스 8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8과 마이너스 8은 없어지고, 자, 4와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가 되니까 8이 되죠. 8 마이너스 1, 7이 되네. 7 마이너스 4분의 1만 계산하면 7은 4분의 28이니까 4분의 28에서 1을 뺐으니까 바로 4분의 27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일부러 그림을, 예쁜 그림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 개략적인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X축, Y축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되기 때문에 X축의 위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4번입니다. 자, 두 곡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교점을 먼저 찾아봐야 되니까 연립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한쪽으로 이항하면요. 3x 제곱 그리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항하면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자, 3으로 날릴까요? 자, 날려도 되지만 묶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자, 따라서 3배의 x-1, x-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의 바로 교점은 1과 3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위로 볼록인 그래프의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끼리 만나서 생기는 도형도 무슨 공식을 바로 쓰면 된다? 육상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6분의 3이 되겠죠. 자, 차이는 교점과 교점의 x값의 차니까 2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최고차의 개수는 바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의 차이를 적어준다고 했죠. 따라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이니까 3이 되겠죠.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안 했다? 3으로 나누지 않고 3을 그대로 적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3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약분하면 2가 되고 또 하나 약분하면 제곱이 되어서 2의 제곱 얼마가 된다? 4가 두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1에서 3까지의 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이 위에 있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분 처리해 줘도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말은 이 2차에서 앞에 있는 2차를 빼주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놈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준 걸 여기에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63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100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두 4차 함수 f와 g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세 도형의 넓이가 각각 여기는 10, 여기는 7, 여기가 5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적분과 넓이는 항상 일치하나요? 일치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fx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과 넓이는 같지만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바로 그 넓이의 부반대를 취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뺄 때 바로 그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뺀 게 넓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적분값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아래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이 fx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fx 그래프는 자 일단 선생님이 빨간 선으로 fx 그래프를 먼저 따라서 그려두면 이 그래프가 지금 fx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gx는 검은색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A 영역은요, 바로 누구에서 누구를 뺏는 거죠? 바로 G에서 F를 뺏는 게 바로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5에서 누구까지는 0까지는 누구 그래프에서 GX 그래프에서 FX 그래프를 뺀 게 이거에 바로 넓이가 5니까 바로 이 정적분 값이 5가 되는 거죠. 반면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위의 그래프가 F죠. 그러면 0에서 4까지의 바로 넓이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F에서 G를 뺀 게 돼야 되겠죠. 요게 넓이로서 얼마의 값을 가진다? 7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에서 6까지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gx가 되니까 gx에서 fx를 뺀 이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5가 아니라 여기는 10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정적분 값이에요. 지금 선생님은 이것을 넓이로 표현했지만 이게 바로 정적분이죠. 그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에서 0, 0에서 4, 4에서 6까지의 정적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적어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5에서 0까지의 fx, gx 값과 즉 이어 달리기를 하면 되는 거죠. 0에서 4까지도 fx, gx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4에서 6까지도 fx에서 g를 뺀 값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f 마이너스 g는요. g에서 f를 뺀 게 10이니까 자리 바꾸어 준다는 말은 마이너스로 만다, 묶어낸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F에서 G를 뺏는 것은 부반대로 10이 아닌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되고 F에서 G를 뺀 0에서 4까지는 그대로 7이 되겠죠. 그러면 4에서 6까지는 동일하게 첫 번째와 동일하게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넓이는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과 정적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다르다는 말은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얘는 g가 위에 있으니까 바로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이 부분은 f가 위에 있으니까 7이 되고, 이 부분은 g가 위에 있으니까 넓이의 부반대가 돼야 된다.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한 6번입니다. 함수 fx가 2차 함수로 주어졌죠. 자, 그런데 이 y꼴 fx와 y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곡선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대칭이동,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되겠지만, 자, 요거는 2차 함수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gx라고 먼저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fx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gx로 만들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면요. 이 fx 그래프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바로 이 마이너스는 바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그 마이너스가 이 안에 있는 거니까 먼저 x축 대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y 꼴 fx 그래프는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따라서 y 꼴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된다? x 자리에는 x-1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바로 y는 마이너스 f의 x-1 플러스 2라는 바로 dx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우리가 연달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합성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이렇게 연달아 할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함수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저 y 꼴 무엇을 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가지고 먼저 x축 대칭을 한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y 꼴 부호만 바꾸어 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다는 말은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1을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x 자리에 x-1,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g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x를 정리해 보면 전개하면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리고 1과 2를 넣으면 3이고 여기도 3이 되니까 플러스 6이 되어서 바로 gx 함수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니까 fx도 2차, gx도 2차잖아요. 그죠? 그럼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fx와 gx를 뭐 한다? 연립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방금 구한 g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연립하여 교점을 찾아보면 이항해버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8x 플러스 6이 꼴 0이 되어서 2로 약분해버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꼴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점의 x좌표는 1과 3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fx와 gx를 그려보면 fx는 자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자 x절편이 0과 3이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절편이 2과 3으로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누구와 누구다? 바로 1과 3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1에서 3까지의 자,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에서 이 gx 함수를 빼주어서 정적분 처리해도 되나? 해도 되지만 2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또한 무엇으로? 630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630 공식을 이용하면
교점에 바로 x 값 차는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고 그 대신 최고차의 계수는 어떻게 한다? 바로 fx의 최고차항과 gx의 최고차항의 무엇을 차이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니까 그 차이는 2가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2를 곱해주면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8이라는 넓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가도 되지만 2차 함수끼리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육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07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2에서 S1의 넓이를 빼라고 하죠. 자, S2의 넓이가 더 크다. 즉, 더 큰 쪽의 넓이를 S2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바로 무엇을? 교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3차 함수는요, 2차 항이 없어요. 그리고 홀수 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변곡점이 원점이 되는 바로 원점 대칭 키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간단한 꼭지점이 0인 간단한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꼭지점을 먼저, 교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와 바로 x제곱을 연립하면 되니까 이항 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럼 상수항이 없으니까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어서 자 x와 x 플러스 1 할까요?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꼴 0으로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3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0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을 아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한결 편안하죠. 그죠? 자, 쉬운 2차 함수부터 그려주세요. 꼭지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블록입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원점이 변곡점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여기가 교점이 마이너스 1, 여기가 교점이 0, 여기에 교점이 2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보다는 0에서 2 사이의 넓이가 더 넓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S2의 넓이가 S1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바로 S2에서 S1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S1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는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S1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뭐죠? 바로 3차 함수죠.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식이 맞죠? 얘가 이항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얘를 계산해 보면 4분의 x 4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0을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을 빼면 되는데 0은 0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값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3분의 1로 보고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얘가 얼마죠, 지금? 12분의 7이죠. 12분의 7.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네요. 마이너스 12분의 5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바로 넓이가 얼마가 된다? 1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2는 어떻게 될까요? S2는 얼마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되니까 자, 여기 적어놓은 자체에 부호만 뭐 하면 되겠다?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식을 정적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피적분 함수도 부호만 바꾸어 주면 되겠죠? 부호만 바꾸어서 적어 놓은 다음에 무엇 대입해서 2 대입해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0은 대입해봤자 0이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야. 2의 4제곱이 1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2의 세제곱은 8이라서 플러스 3분의 8. 그리고 2의 제곱이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S2에서 S1을 빼라고 했죠. S2가 3분의 8이고요. S1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로 통분해버리면 3이 4배 됐으니까 8, 4, 32에서 5를 빼면 12분의 얼마가 되겠나요? 바로 27이 되겠죠. 3으로 약분되나요? 3, 4, 12, 3, 9, 27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S2에서 S1을 뺀 값은 4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